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파랗게 멍이 든 모습입니다. 미국채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1.5% 넘게 오르고 있다는 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주목할 만한 이슈와 섹터부터 국내 증시 이야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퀀트홀딩스의 유일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투자 시그널 헤드라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함께하시죠. 네, 현지 시간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 TV 토론은 주관하는 CNN이 공개한 세부 규칙에 따르면 전 현직 대통령의 첫 TV 토론은 청중이 없이 스튜디오에서 진행자만을 두고 하는 구조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최근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호감도는 최고치를 기록 중이기에 이번 토론회에서 여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시간 27일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대선 레이스가 평년보다 조기 점화하면서 금융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은데요. 해당 내용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당 토론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승리자 측의 결론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역대 대선 토론 같은 경우는 이런 한 발도 벗어나지 않는 그 순서들이 있습니다. 즉 경제정책, 외교정책, 그리고 사회문제, 군사정책 순서로 보통 이게 토론이 진행이 되고요. 이 정책 토론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결론들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정책부터 설명을 먼저 드려보면 트럼프는 세금 감면을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그리고 35%가 아니라 조금 21%로 완화할 것이다. 아니다, 20%로 더 내릴 것이다. 또한 오늘같이 언급된 경우는 15%의 이야기까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경제 규제를 완화시켜서 미국 중심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벗어나지 않으며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보면 아예 소득세까지 폐지해버리겠다라는 공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바이든의 입장은 인프라 투자를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예를 들자면 청정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소득세 폐지가 웬 말이냐 정확히 반하는 이런 토론과의 부유층에 증세를 더 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린 뉴딜을 만들 것이다. 기후변화와 세제 혜택 이런 것들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다 라고 아마 토론이 붙을 것이라는 예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의 승리자를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이 이길 경우 2차 전지나 전기차, 그린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 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기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오염 방지, 친환경이라든지 결국 지속 가능한 뉴딜 정책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은 석유나 가스, 석탄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정확히 반을 합니다. 즉, 왜 괜히 싸워야 되냐. 우리가 아무리 친환경을 하고 아무리 아껴봤자 중국에서는 계속 석탄을 태울 것이고 할 것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에너지 규제를 완화시켜버리자. 우리가 써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정확히 반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국가의 제조업 비용을 다운시켜서 우리가 제조업에서 더 앞서면 되는 것이고 금융세제 혜택을 조금 더 감면하면서 외국 기업을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그 승리자에 따라서 또 바뀔 겁니다.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반대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외교 정책의 두 번째로는 외교 정책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똑같습니다. 미국 우선 정책, 무역 협정을 재협상을 해야 된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나토입니다. 반하는 세력들은 북미와 유럽 국가 대부분들이 이미 군사 동맹으로 나토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트럼프 입장에 일단은 돈을 내놔라.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세계 동맹을 강화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정확히 반하면서 굉장히 이게 핫한 이슈로 떠오를 텐데 그럼 다자주의 외교이다. 국제협정을 다시 복귀시켜야 되고 우리 계속 평화를 지켜야 된다로 맞불을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계의 경찰관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국이다. 우리는 경찰관의 역할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붙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각자의 방위산업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즉 방위산업이 위기론에 따라서 나토에게도 비용 분담, 우리나라에서 우리 주한미군 주둔하는 비용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자국 방위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방위산업이 올라올 수 있고요. 바이든 측이 승리를 했을 때는
국제무역 및 물류, 즉 재생 가능 에너지, 또한 평화로서 끌고 가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정이라든지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도 굉장히 높은 이슈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트럼프는 딱 한 줄로 끝납니다. 법과 질서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지원해야 된다. 폭력 시위를 강력히 대응을 해버려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슬림 있는 사람들을 여행을 금지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불법 이민 따위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바이든은 경찰 개혁이다. 형사사법이 너무나 공격적이다. 조금 인종차별도 해소해야 되고 그 오바마의 그 정권을 그대로 해서 흑인의 표를 위해서 이런 합법적인 이민 절차 그리고 국경에 가족들과 너무나 분리되고 있지 않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들을 다 받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내쫓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사회 문제의 정책의 승리자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섹터군들이 변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측이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 경찰 및 군사 장비, 그리고 항공 관련주, 그리고 보안업체의 수요 아예 못 들어올 겁니다. 문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질 못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 최근 나왔던 이슈가 국경 장벽을 만들겠답니다. 외국 이민자를 아예 받질 않겠다는 거죠. 즉 건설 중공업도 높은 이슈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 이쪽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측이 이겼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와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인종차별의 해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민을 위한 솔루션 교육 같은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려볼 거고요. 네. 네 번째는 군사 정책도 굉장히 또 차이를 많이 가져갑니다. 트럼프는 예산을 증액하자는 입장이고요. 바이든은 군비를 통제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럼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시키자, 혹은 중국과 러시아만 견제하면 된다라는 거에 상반되듯이 트럼프는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공격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똑같이 군사 정책은 공격적인 것이 맞는데 차이가 있다면 바이든이 이길 경우는 군비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좀 이해를 쉽게 말하면서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을 보게 되시면 F-35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네. 그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런 방공망 같은 거를 만들었던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는 기술 및 방위 시스템을 개발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자, 세계적으로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은 편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거고요. 트럼프가 이길 경우 똑같은 방산인데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토마호크예요. 토마호크 장거리 미사일을 만든 회사입니다. 네. 그럼 군비 예산이 증액되면 미사일부터 채워놓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하는 게 비투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즉 스텔스입니다. 스텔스가 먼저 가서 겁을 주고 일단 대화를 시작하죠. 그 관련 노스럽 그러먼이라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방금 경제, 외교, 사회, 군사에 대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렇게 두 후보의 정책 공약이 조금은 엇갈리지만 좀 공통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뭐 전력이나 인프라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이 파생될 업종별 흐름까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업종별 흐름도 이게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최대한 임팩트 있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는 금융업 혹은 뭐 은행업,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무역업이라든지 방산주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고요. 바이든이 승리했을 때는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끼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오바마 헬스케어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헬스케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병원에서 뭐 맹장이 터졌습니다. 그럼 80만 원에서 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면 150만 원 정도를 내고 많은 나쁜 소리를 합니다. 와, 너무 많이 들었어 라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헬스케어가 있기 전에는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00에서 $30,000 혹은 $40,000도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맹장 하나가요. 그럼 즉 3,900만 원입니다. $30,000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뭐 사회적 약자들은 의료 치료도 받지 못하고 나쁘게 말하면 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암일 경우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80만 원, 150만 원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뭐 의료계에 뭐 예를 들어 이국종 교수님 같은 권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권위자한테 받나? 지금 당장 방금 이제 전문의가 되신 분에게 수술을 받나? 가격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10,000는 당연히 처음이신 좀 숙련되지 않으셨을 거고요.
4만 달러를 내는 의사 선생님은 좀 권위자이실 확률이 조금씩 높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심하니까 오바마 케어라는 게 내가 80%를 내주겠다. 사회적 약자들아, 이제 800만 원이면 맹장 수술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엄청나게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절대 버릴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죠.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오바마 케어라는 것을 놓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굉장히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이제 공통점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두 후보 모두 인프라는 같다라는 겁니다. 즉 어찌됐든 인프라 투자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인프라를 늘리기 위한 것들은 건설이 있을 거고요. 네. 철강도 있을 거고 뭐 시멘트도 해야 되죠. 중장비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겠구나. 누가 되든 경제는 살릴 거니까 라고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두 후보 모두 기술 혁신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꼭 강조하고 있어요. 표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AI 관련돼서 기술 보완, 그리고 제조업 관련돼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후보 모두가 차이가 있을 뿐 에너지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측이라면 친환경 재생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측이었으면 석유든 뭐든 어찌됐든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기를 옮겨야 될 전선 관련주, 전력 관련주는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후보 모두 어느 쪽이 승리를 해도 차이가 있을 뿐 경제 투자, 경제 성장을 하고 우리는 투자를 꼭 받아야 된다. 이 의견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결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과 투자회사 그리고 보험 이런 관련된 섹터들도 유심히 보셔라. 저는 이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목을 예시를 들면 네. 선행 지표로서 현재 지표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버크셔 해서웨이 여러 가지 체크하시면서 지금 금융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전력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그러면 그 모멘텀 갖고 계속해 오를 수 있을까요? 요즘은 약간 좀 부진하잖아요. 이쪽 어떻게 보세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네네.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먹거리가 네. 데이터 센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증시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방산 같은 이슈들도 나오는데 우리 방산이 시원하게 못 올라가 줄 때도 있고 변동폭이 강해졌다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데이터 센터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의미를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데이터 센터 이쪽 좋아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로 시선을 돌려서요. 이제 국토교통부가 국민소득 증진을 위해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상세히 풀어주시겠어요? 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네. 국토교통부의 전략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을 증진하기 위해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하겠다. 굉장히 말을 어렵게 표현해 놓긴 했는데 즉 포문을 부동산으로 풀어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17일 오늘 나온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분명히 98조 리츠라고 했지만 관련 제약 바이오 데이터 센터를 보셔라. 저는 이 의견부터 먼저 드릴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네. 굉장히 관계가 많을 겁니다. 첫 번째로 리츠에 관한 것들은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부동산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것들,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 건설사나 부동산 개발사 그리고 PF 관련주를 봤는데 98조 원이라고 하지만 수급이 쏠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프로젝트 리츠 관련돼도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 네. 흐름이 상승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수급이 안 왔다는 거죠. 그럼 다음을 찾아봐야 됩니다. 수급이 어디로 올랐을까? 첫 번째로 헬스케어와 의료에 쏠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관련 이런 98조 리츠를 확인해 보니 헬스케어 리츠의 활성화로 인해서 병원이나 요양원, 시니어 주택 등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하겠다라는 거죠. 국토교통부는 정부 기관으로 고령화 시대를 염두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조금 내용들을 살펴보면 의료나 상업, 복합시설 그리고 헬스케어 리츠를 2기, 3기 신도시의 우수한 택지를 활용해서 25년까지 3곳 이상 공모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건 무조건 하겠다는 거죠. 공모를 3군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부동산 개발은 이 공모가 완료돼야 수급이 들어온다는 소리고 지금 시니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약,
요양원, 헬스케어, 의료라고 했어요. 병원부터 짓는다고 했죠. 이쪽이 수급이 쏠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가 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혹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인구의 문제와 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소득을 늘리겠다고 해요. 네. 타이틀 자체가 국민 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입니다. 즉 어찌됐든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애기한테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시니어 사업을 통해서 헬스케어와 의료를 통해서 이미 짓는다고 했고 3곳 이상을 공모하기로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주요 키워드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노령화 인구는 점점 많아질 건데 그럼 시니어 주택이나 의료 산업 복합이 올라오더라고 하더라도 아프지 않아야 쓸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고령화들의 주머니가 비용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생로병사와 직결되는 제약바이오, 예를 들어 암 관련, 면역 항암체 여러 가지를 관련해 주셔도 되겠지만 가급적 생명과 직결된 거일수록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서 실적에 문제가 없다면 이런 제약바이오 쪽도 더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조금 전 앵커님이 좋다고 하셨던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 네. 부동산 선진화에서 빠질 수가 가장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똑같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직접적인 쇼핑을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인터넷이나 온라인 쇼핑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더 중요하게 될 거예요. 무릎이 아플 때 아이고 무릎이 너무 아프네 라고 해놓고 병원을 걸어가실 수가 없고요. 그때 과거에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면 우리가 비대면 진료라는 게 있었죠. 그런 관련주가 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원격으로 영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도 그렇고 혹은 사람이 직접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르신들이 쓰러지면 소방 아저씨들이 모든 것을 119가 대처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럼 홈케어 서비스도 좋아질 거고요. AI도 포함될 겁니다. 지금은 음식만 옮기지만 로봇가 음식을 옮기죠. 보통 서빙들도 하는데 네. 이게 물 한 잔이라도 떠다 줄 거고 로봇이 도와주는 AI 서비스 영역. 다 이거 데이터 센터거든요. 데이터가 만들어내가는 세상인 겁니다. 유통기한 하나도요. 어르신들은 까먹습니다. 지금의 스마트 냉장고도 데이터화해서 택만 하나 찍어도 지금 현재는 온도만 체크해주고 모습만 보여주지만 어르신들 기억 못 하십니다. 유통기한이 다 됐습니다. 이제 꺼내 드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는 다 데이터로. 택 하나 데이터 센터가 중심에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 센터는 딱 그 섹터만 구분하지 마시고요.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하물며 냉장고 가전제품까지도 구체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국내 증시에서 볼 만한 탑픽 있을까요? 제가 현대로템을 가지고 왔는데 아까 겹치네요. 정말 제가 또- 좋나 봐요, 요즘의 흐름이. 제가 또 봤는데 똑같은 걸 2번 설명하기가 조금 좀 다른 시선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 그나마 그래서 네. 다른 시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가는 오늘은 가장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의 개발 역사, 이번에 고속철도 관련된 것도 조금 말씀을 하셨죠. 네. 즉 글로벌 무대에서 일단 통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일 현대로템이 폴란드 K2 수출 이런 것들도 방산업체로 도약한다는 미래가치 또한도 비슷한 흐름세를 나타내주고 비슷한 흐름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토부 피날레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슈예요. 제가 조금 전에 찾은 건데 6월 14일 날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토부 공식 자료에 윤 대통령님이 현대로템과 함께 가서 우즈벡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님이 지난 9월부터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루어진 사부카트 미르지로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님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 그리고 고속철도 이 두 가지의 사업을 이야기했는데 교통 인프라에서 이걸로 풀어나갔다는 거죠. 즉 이것들을 국토부가 윤 대통령의 업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즉 우즈벡과 같이 엮여서 현대로템은 방산의 이슈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철도 플랜트 사업의 이슈까지 덮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이 종목은 한 가지의 이슈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이슈에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했다 그랬죠. 즉 우크라이나 이런 재건주에 관련 편입들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미래 가치도 생겨난다는 소리죠. 자, 예를 들어 분쟁이 끝나면
도로로서 모든 그런 자산들을 옮길 수는 없을 겁니다. 도로가 뭐 파손돼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럼 철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재건 관련의 편입 관련 이슈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런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아까 부동산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이 건자재 쪽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쪽 네.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부동산 건설 자재. 네, 건자재요. 저는 사실 이거는 미래 가치가 이게 시장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 수주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는데 오늘 네. 리츠 관련주도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공공재라든지 네. 이런 공공 입찰에 대한 반응이 시장이 좀 나타날 때까지 어느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네.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시장에 명확하게 표기가 돼야 된다. 네. 선행 지표가 생기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한 사람이 없다. 누가 한 명 크게 딱 만들면 뒤따라갈 것이다. 이런 의견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아까 부동산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출생 관련해서 요즘에 좀 섹터 잘 흐름이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쪽 섹터는 좀 연속성 갖고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왜냐면은요. 우리 어릴 때에는 효도르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종격 투기 선수죠. 그를 60억 분의 1의 사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구의 인구는 81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즉, 우리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계의 인구는 21억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될 거는 저출산뿐이에요. 우리나라도 알고 있고 네. 전 세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의 크기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데 우리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거는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한동훈 장관님이 그런 얘기도 조금 하셨죠. 그래서 이런 관련들을 뭐 외국인들을 뭐 입국을 시켜서 해결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도 계속 생겨납니다. 네. 그냥 저출산은 정부 정책인데 외국 이민까지를 고려할 정도로 더 넓은 파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출산은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 네.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꿈비 차트 봐주실 수 있어요? 잠깐만,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걸 수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진짜요?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 넘어갈까요? 저희? 네네네. 혹시 갖고 있을 수 있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폭염 수혜주, 여름 관련주 해가지고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테마 위주다 보니까 이쪽 네. 흐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여름 관련주라고 하면은 보통 네네. 사람들은 옷을 먼저 사야 된다. 뭐 혹은 여름이니까 뭐 비키니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미 현재 가치로 반영이 되고 미래 가치를 상상해서 반영이 됐을 수가 높은 네. 확률로 반영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봐야 될 것은 오히려 전력 전선 쪽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네. 왜냐? 어찌 됐든 더우면 집에서 하루 종일 나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네. 파도를 맞을 수도 없는 거고요. 좀 전력은 어차피 집에서 에어컨 켜고 쉴 겁니다. 에어컨을 켜고 쉬잖아요. 그럼 전력은 더욱더 많이 소모될 것이고 차라리 전력 관련이 조금 더 강세를 끼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나가 있지 않고 차라리 마음껏 씻고 편하게 넷플릭스를 바라봅니다. 문화 콘텐츠 집에서 발 닦고 편안하게 쉬어서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요. TV를 결제해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문화 콘텐츠 관련된 산업도 여름 수혜로 차라리 이쪽이 더 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24시간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의료 쪽보다도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관점을 접근하셔라. 저는 이런 의견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최근에 52주 신고가 쓰면서 자동차주 흐름 좋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도 있고 기아도 있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매매 관점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수가 호랑이면은 지금 이게 증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지금 현재는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동차 관련, 전기차 관련도 이슈가 많이 돼요. 네. 트럼프는 전기차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건 트럼프의 발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네. 자율주행을 몹시 탐내고 있는 겁니다. 오. 왜냐하면 전기차는 자기가 부동산 전문가, 제가 모든 기사들을 다 봤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는 부동산 전문가인데 주 하나도 못 넘는 차가 무슨 세계를 지배하니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네.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은 내연기관차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정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높게 평가한다. 네. 이런 것들은 미래 가치가 확률이 높은 게 우리나라 전기차입니다. 즉 이런 것들은 나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 관점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눌림목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공략하셔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차트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혹시 그러면? 어떤 걸로 보여드릴까요? 원하시는 거요. 현대차로 볼까요? 현대차로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단기 흐름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네, 단기 흐름으로 네.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 무거운 종목이. 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네. 타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은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자, 이게 지금 외인의 선이고요. 기관의 선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얼마나 짰습니까? 1,300억을 팔아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외인들이 이 지분을 담아가는 모습들을 확인하시고요. 지금 거래량을 돌파하는 모습들,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죠. 외인들은 그냥 사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지금 증시 같은 경우도 다우존스, 달러 같은 경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달러를 먼저 보여드려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도 잡히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외인들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담아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흐름세가 굉장히 좋아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최근에 뭐 IPO 관련주 좀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도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하이젠 RM의 공모가가 7,000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경쟁률이 1,099대 1이라고 합니다. 이쪽 관련해서 IPO 접근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IPO 접근 전략은 네, 대응하기 좋은 우리 개인분들이요. 이거는 딱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거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요. 사자면은요. 코스닥이 여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 없는 굴은 여우가 대장이다라고 하잖아요. 상장을 할 때 코스피와 코스닥이 따라갔을 때 그때 흐름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가 뭔지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호랑이와 사자가 없는 날, 오늘 같은 경우는 안 좋았죠. 이런 날은 그냥 자기가 염두하고 있는 것들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시장은 매일 바뀌니까 오늘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된다. 이런 의견을 한번 내볼게요. 네, IPO는 어떤 뭐 장기적 모멘텀 이런 것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트레이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요, 저희 내일부터 의협이 총 파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의료 AI 관련주도 오르고 이쪽 흐름이 좀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쪽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는 파업이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준점은 이겁니다. 우리 의료 서비스가 문제가 있냐 없냐. 우리 의료 서비스가 문제가 있냐 없냐. 물론 단기적으로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목은 좋은 이슈든 나쁜 이슈든 회자가 된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는 의료 강국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800만 원에 오바마 케어, 조금 전 말씀드린 오바마 케어 이제 맹장 수술을 800만 원에 받을 수 있다 하면서 환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150만 원만 받아도 난리가 나죠. 너무나 많이 덮어 썼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의료 관련해서는 불편할수록 혹은 불편하지 않아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관심은 의료, 제약, 바이오가 모두 다 상승 랠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변동폭을 강하게 줄 것이니까요. 그럼 더욱더 눌림목을 공략해 보신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AI 의료주 좀 오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요, 이제 인터배터리 유럽이 내일부터죠. 내일 모레부터 개최가 됩니다. 이쪽 보면 뭐 2차 전지 최근에 부진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로서 항상 잘 가던 2차 전지였잖아요. 언제쯤 예전에 그 영광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까요? 2차 전지는요. 친환경 쪽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바이든이 이겨야 됩니다. 바이든이 이겨야 한다.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이겨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아예 그냥 명쾌하게 게임을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냥 아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게끔. 자, 바이든은 왜 그런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냐면 바이든은 친환경과 우리 세계는 하나이다. 우리 이런 경제를 우리 포우리죠. 모두 묶어가야 된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관이다를 주장하고 있고요. 이쪽 친환경, 친재생으로서 이룰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트럼프도 의견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주 하나를 못 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전기차가 될 것이며 슈퍼차저, 내가 부동산 전문가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 내가 밀밭 1달러에 사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주 하나를 못 넘는 게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돼지코 찾다가 게임이 끝나겠어. 이거를 엄청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서로 이걸 양보하는 순간 거의 지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이든이 질 경우 굉장히
흐름세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국내 증시에도 영향 미칠까요, 그러면? 많이 미치죠. 왜냐하면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나라도 충청남도, 경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는데 그나마나 좀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대부분이 임야이고 산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2차 전지가 죽어버리면 미증시에서 바이든이 져버리면 조금의 미증시에 커플링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미증시를 따라가고 디커플링이 나면 다행인데 커플링이 날 확률, 미증시를 높은 확률로 따라가게 되면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성공을 하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2차 전지가. 왜냐?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매일매일 충전을 할 수 있고 네. 슈퍼차저가 없어도 하루하루 다니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필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깔끔하게 끝난다. 이런 의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수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미증시를 따라가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의견. 네. 네. 우리나라 증시로 따라가면 좋을 것, 미증시로 따라가면 나쁠 것. 이런 의견입니다. 네, 만약에 바이든이 11월 대선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2차 전지 섹터는 좀 주시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요, 또 글로벌 이슈로 내일이죠. 중국의 6.18 쇼핑 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APR이 쇼핑 축제 라이브 커머스에서 36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라고 해요. 근데 이미 화장품 관련주도 그렇고 쇼핑 축제에 좀 관련된 업종들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쪽 쇼핑 관련주 중국 쪽으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중국 소비주요.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네. 6허가 우리가 전에 과거에 답을 내려줬습니다. 네, 어떻게? 6허의 낙수 효과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님은 커피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는 네. 고기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개별성이라고 해가지고 모여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장품을 좋아하면 화장품을 사게 되는 거고요. 불닭볶음면이 좋다 그러면은 불닭볶음면을 다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종속성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네. 종속성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속한다. 오. 쉽게 말해서 우리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가면 괜히 부대찌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 거리 가면 괜히 여기는 핸드폰 싸게 팔 것 같아요. 이런 게 종속성인데 종속성이 언제든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화장품입니다. 저도 화장품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비슷한 나라가 예를 들어 화장품이 더 유명하대라고 하면 종속성 우르르 가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고요. 검은 반도체 김도 그렇고요. 이게 언제든 종속성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얼마라 그랬죠? 30몇 억이요? 조금 전에 제가 36억이요. 36억이요? 네네네. 시장이 그것보다 숫자가 높은 확률로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일 40억이 넘어간다. 그럼 계속 점점점 종속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개별성도 모여있고 종속성이 모여있으니까 점점 커질 거고요. 근데 이게 쏙 들어간다. 그럼 내일에 가서 기사 개수를 세보세요. F5를 마음껏 누르셔서요. 예를 들어서 김이면은 김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F5를 눌러보면 기사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오늘 기사의 개수가 36억짜리 기사가 10개다. 근데 네. 내일은 20개가 됐다. 이슈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세히 보시고 기사의 개수가 줄었다. 네. 그럼 얘는 약간 일단 한 발 멀어져서 쳐다보고 미증시 이슈 이거 끝나고 대선 네. 이슈 끝나고 움직이는 섹터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노리시면 된다. 저는 이런 의견 한번 드려볼게요. 네, 중국 쇼핑 관련해서는 기사의 개수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오래 함께했네요. 지금까지 퀀트홀딩스의 유일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